필요했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의 기틀이 된 밑거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밑거름을 우리 후배들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저보다도 늦게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에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나를 밀어주었던 그 도움의 손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외대가 있었고 그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은 저의 가족이기도 했고 한국 사람이기도 했고 미국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자주 가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가는 것은 사업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와 미래를 향한 목표 의식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면 복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뿌리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제가 내밀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 한 나누고 제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도와주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끝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두가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필요한 전체도 아닙니다만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가장 중요한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 보시다시피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크게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이것이 참 사랑이며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대성하십시오. 잠깐만 상당히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느끼는 것은 웃음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항상 감사할 줄 아시고 또 외대를 나오셔서 영어를 들으셔서 또 미국을 사랑하셨고 또 어두움보다 밝게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사셔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고 49세에 장립하시고 26년 동안 이루시다가 창업과 리타이어를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시고 나눌 줄 아시는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분의 강의를 장시간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신영철 일기 전 회장님. 지금까지 이 회장님께서 인생 또 생활 사업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미국의 연방 정부하고 그 마이너리티에 주는 그 특혜
거기에 그 혜택을 받으셔서 그게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그 교포들이 그 마이너리티의 주는 그 혜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도 그 경험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교포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갔는데 그 아주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용기를 낸 제일 중요한 팩트 이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사업을 시작하면 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결정하는데 큰 모티베이션도 되고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이 미국에서 이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제일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니 이 8A 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전체 그 정부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정말 몇 분 들어가지도 않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주고 이 미국의 그 사실 그거는 생긴 이유가 이 마이너리티라고 그러지만 사실 미국의 흑인들이 여기 인종차별을 많이 받고 오래 살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을 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건데 이제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생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그런 실질적으로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실 그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미국 하면 미국 시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다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금 납부가 다 내고 이런 혜택을 받을 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 LA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그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체크해보니까 내가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리티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용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법이 바뀔 때 제가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LA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려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애플리케이션 폼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 폼을 만들 때까지. 좀 이상하고 비합리적이죠. ridiculous actually.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폼이 나온 다음에 금방 해서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왜 좋으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좋았는데 왜 그런 거니? 이 미국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컨트랙이 있는데 제가 컨트랙은 주로 이제 서비스 related 컨트랙인데 컨트랙인데 그 전에는 컨트랙 액수의 제한이 없이 무조건 sole source 컨트랙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인 거니? 정부에 가서 마케팅을 하면서 내가 LA 프로그램에 있으면은 이 일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선출시키면 거기서 한국말로 그 수익의 계약이라는 경쟁하지 않고 하는 거.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남용이 돼가지고 바꿔서 이 솔소스를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300만 불이 threshold였었는데
300만 불 이하짜리 컨트랙은 소울소스로 할 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00만 불 이상 되는 건 전부 이제 경쟁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300만 불짜리를 이 소울소스 컨트랙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300만 불 이상 되는 컨트랙이지만은 그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ADA 이 파티시펀트한테만 주는 그런 set-aside 프로그램이었어요. 경쟁을 하더라도 limited competi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죠.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말 상당히 고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가 고마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 차별 대우를 받는데 반대로 이 나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차별 대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사실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들이 자기네들 비즈니스 뺏어가는 것 같아서 질투를 많이 해요. 큰 회사들이 이제 정치자금도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ADA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항상 운동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옛날같이 좋은 혜택을 받을 때는 지나갔어요. 그냥 자꾸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조건이 자꾸 붙으니까. 그럼 누가 이런 비즈니스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이너리 온 비즈니스로서 2년간 경력이 있어야 되고, 지난번 2년간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인 자산이 25만 불인가 요새 그 좀 올라갔을지 모르는데 그 한도가 있어요. 그 이상 되면 그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근데 개인 자산을 칠 때는 자기 집은 안 들어가요. 자기 회사도 안 들어가고 자기 집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부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격 이제 리뷰를 하죠.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 들어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검사를 하지만 뭐 그렇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우선 좀 경력도 좀 있고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이 ADA 프로그램에 들어온 이 회사들 중에서 90%는 아무 비즈니스 못해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다 빈손으로 나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10%가 혜택을 받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건 많은 경우에는 이게 ADA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이 정부에서 그냥 갖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마케팅을 하고 자기가 가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의한 거는 컨트랙을 오더할 때 이 정부의 컨트랙팅 오피서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쉬운 방법을 택하느냐. 전기류가 정이 제일 적은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류가. 이 미국 정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제일 적게 해서 일을 만드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ADA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기들이 이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한 점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서 비즈니스 디벨로퍼는 가서
마케팅 해야죠. 마케팅하고 세일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컴페티티브 컨트랙은 진짜 항상 프로포즈를 써야 되는데 프로포즈 잘못 쓰면 컨트랙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마찬가지로 항상 프로포즈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처음에 이 뚫기가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뚫어놓으면은 우리가 정말 잘못하기 전에는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회사 바꾸면 귀찮잖아요. 새 사람들 데다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여기 그 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이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 가서 들어오는 건데 저도 이거 뭐 사실 우리 회사로 26년하고 웨스트에서 한 40여 년을 비즈니스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부 이렇게 에이전시하고 관계를 맺으면 정말 오래가요. 이 사람들 결국은 입찰 뭐 경쟁 입찰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이 정보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유력이 많죠. 그래서 한번 그 관계를 맺기가 힘들지. 일단 만들어놔서 그 관계만 잘 유지하면 비즈니스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작은 회사들은 이게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 국회의원들 가서 좀 백투스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프로포즈를 잘 쓰고 가서 우리 커스터머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예산 관계 우리가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일 잘하고 프로포즈를 잘 쓰면 되게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예. 경영을 하면 할수록 아까 갈등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네? 갈등 컨플릭트 솔루션 갈등 관계를 갈등 관계를 잘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갈등 갈등 관계. 네. 참 중요하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어떻게 될수록 결국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은. 근데 어느 회장님 마이크 들고 싶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층층대로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부사장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부사장을 내렸어요. 둘이 아주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둘이 아주 근데 경쟁적이야. 서로 싫어해요.
근데 이게 싫어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이 회사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가서 서로 상대방을 욕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누가 중재를 해야 그 친구들은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내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을 이 친구들이 계속 10년이면 한 15년 정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서로 타일러서 서로 죽이지 않고 잘 일을 할 수 있겠나 그게 나한테 달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사실 그 둘이 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누구 한편만 이렇게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 항상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좀 사이코로지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런 거에 뭐 이해하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람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겠죠. 별 경우가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나가서 학교를 타서 들어갔다 오냐 그랬어.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건 어떤 사람 좋은 것도 와서 얘기하고 또 슬픈 데 얘기하고 문제가 있어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걸 다 들어줘야 돼요. 더구나 이 직원들끼리의 경쟁 이런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 항상 매니저의 고민이 항상 거기. 근데 이 둘 다 아주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 왜 그러니? 많은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이 빌어오는 친구들이야. 한 사람이 나가면 큰일 나는 그 존재들이에요. 요새 회사를 팔았더니 그렇게 마음이 내 편할 수가 없어. 뭐 답을 실력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그런 사업체가 크면 이제 자기 자손들한테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선 가족이 중요해요. 제가 딸이 둘인데 내가 아버지 책임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책임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족 돌보지 않고 다른 데 나가서 좋은 일만 하면 그건 무슨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돌보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형제가 굶어 죽는데 그거 놔두고 나가서 자선 사업 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아니지. 그래서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뭐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간다고 해서 난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나만 보고 사는데 먹고 살고 내겨주고 이렇게 그 와이프가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반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선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이렇게 위해서 한다는 건 뭐 그렇게 뭐 가족이 필요해 쓴 돈이 쓰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교육 사업에 좀 이렇게 많이 쓰고 싶고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미국의 뭐 특히 흑인들 또 이 히스패닉 경제적인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려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거기서 헤어나야 되는데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대 60주년 행사를 했는데 가서 이제 제가 거기다 뭐 했다고 제가 거기 매년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 받은 그 학생들이 나와서 꽃도 증정해주고 뭐 편지도 쓰고 했는데 참 그거 받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적이고 참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뭐 쑥스러워서 잘 안 가고 그러는데도 그거 할 때는 별 큰일은 꼭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집사람도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송구스러워지면 속으로 좋더라고요. 네. 전 질문이라기보다도 카멘트를 오늘 그 강론 너무 정말 유익한 강론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런 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기업 윤리라든지 기업 운영 철학 같은데 아마 총체적으로 문제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회장님의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요점들, 그 기업 운영 이런 거 한국의 좀 홍보, 뭐 교육 이름으로서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이런데 좀 이익을 감당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다른 분의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저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우리 이덕선 회장님이 두 따님을 5월 뭐 아드님이 계셨더라도 자녀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또 가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난 뭐 그렇게 가을이 뭐다 모르는 지금 우리가 내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항상 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제가 6대째 가톨릭교 신자인데 가톨릭 교회는 우리 집안에는 종교지만은 종교보다도 우리 전통이라고 가족 전통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자라면서 성당에 안 가잖아요. 그거는 근데 철이 나니까 좀 이게 다시 성당에 돌아오는데 하나는 아직도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이게 종교라는 것보다 우리 가정 집안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리스펙트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애들이 뭐 잘할 때 부모 보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모르고 지나나 어떤 얘기를 이게 가정교육인데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어서 애들이 다 비슷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오늘 밤 강연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